얼추 다 오신 것 같으니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로보니크 대표 허정호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 들은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한 8년 차 하고 있고, 뭐 그리 대단한 기업은 아니지만은 편하게 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토론하는 듯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첫 강의라서 조금 떨리기도 하고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네이버에서 셰프라는 단어를 쳤을 때 월급 검색량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좀 양해가 안 되면 막 찍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예. 예, 한 달 검색량 총량으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다운. 예. 조금 다운입니다. 근데 거의 맞았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월 정도 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리안이라는 단어 월간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 검색 중간에 계신 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두리안이라는 단어가 네이버에서 월간 검색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구체적으로. 네, 대략 찍어보십시오. 뭐 틀리고 맞고 이런 거 없으니까. 10만 건요. 한 3만 3천 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 10만 건, 12만 건, 20만, 3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웹보안이라는 단어 13,000, 5만 건, 3,000.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90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의류라는 단어는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00만 건, 100만 건, 7,000건밖에 안 됩니다. 창업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봤을 때 비롯할 창, 뻥뻥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사자는 일사자인데, 일사자의 이제 어원을 보면은 이제 깃발을 날리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일사자가 돼서 그 사업의 일사자가 만들어져서 일사자라는 한자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창업은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만의 깃발을 꽂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일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책을 추천드리면은 이나모리 가족이라는 이제 교세라 회장님께서 쓰신 책인데, 우리는 왜 일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밥을 먹고 살고, 밥을 먹고 살다 보면 재미를 추구하게 돼 있죠.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은 어떨 땐 우리가 행복할지도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행복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우리는 삶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을 한다고 이 책에서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가장 극단적인 예로, 아니면 좀 근처적인 예로, 너무 올드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은 무한도전에서 이제 나왔던 이전의 전쟁이 조금 저는 근접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두 인물은 나뉘더라고요. 노홍철과 정준하. 정준하 혹시 뭐 했던지 기억 아십니까? 정준하는 구두닦기 했습니다.
그리고 노홍철은 문방구점에 가서 연필을 처음에 사서 이제 연필을 팔아보는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을 내신분을 이용하지 않고 1만 원으로 어떻게 파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템이 대박이 났죠. 나중에는 다이소 가면 한 번씩 눌러본다는. 그래서 창업은 작은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만 원으로 무엇을 팔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지 아니면은 성공을 해봤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도 중요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일단 한 개라도 팔아본 사람이 또 팔 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모든 걸 팔게 되는 게 결국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판다는 것은 가치를 전달하는 의미니까 우리는 누구를 설득해서 어떤 가치를 전달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를 이어서 해보면 노홍철은 타겟을 정했죠. 그리고 학생들이라는 명확한 학생들을 정해서 팔 곳을 정했습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 그리고 매력을 가졌습니다. 다른 매력이 아니라 처음에 동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거라도 팔아본 사람이 큰 걸 팔 줄 안다고 작은 성취를 이루어서 큰 성취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타겟을 정해서 조금 더 이제 팔 곳을 확장해서 나중에는 수입으로 충분한 재고를 가지고 더 많은 소비자를 상대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멘토링도 시작할 건데 멘토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코스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는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자기 집 주소로 통해서 내고 스마트 소프트웨어를 개설해서 한 개라도 팔아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 이면에 있어서는 이제 창업 동아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거고 아니신 분들은 내년에 또 지원해서 또 지원하면 되니까 그런 멘토들이 현업에 띄우고 있는 멘토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두리안이 됐거나 의류가 됐거나 웹 보안 서비스가 됐거나 스페인어 교재가 됐거나 그런 구체적인 제품들을 한 개라도 팔아보는 연습을 멘토들과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창업을 모두 아우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딱 명확한 게 아니라도 한 개라도 팔아볼 수 있는 한 개라도 판다는 것은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무서를 가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사업자 등록증을 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요. 예? 모니터를 가봤습니까? 위치는 대충 아시겠네요. 이거 금정사 세무서 맞죠? 예. 그럼 요새는 또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으니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낼 때는 상호를 잘 정해야 되죠. 어렵게 정하면은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자기의 기업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상호를 정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상호가 꼭 뭐 브랜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기왕지사 쉽게 부르면 업체들도 쉽게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장점이 있어서 쉽게 부를 수 있는 걸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당연히 아실 거고 개업 연월일은 기억하기 쉬운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2014년 5월 1일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근로자의 날이거든요. 어차피 쉴 거 근로자의 날에 쉬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나중에 지나면 말 겁니다. 사업자 소재지는 당장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집 주소로 해서 전세 상거래를 하면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는
첫 번째 줄에는 전체 상거래 도소매로 될 거고, 이에 부업종들은 뭐 수백 개가 되든지 10개가 되든지 추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고, 이래서 정부 과제에 지원할 때 나는 이런 업종을 할 수 있다고 증빙을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사업자 등록증은 저는 좀 어렵게 잘 몰라가지고 그때는 성광테크에서 좀 어렵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5월 1일 날 했고 주소지는 이렇게 되는데, 저는 제조업이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사업장 소재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창업의 방법으로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자기가 일주일에 쿠팡 2번 정도 주문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분 계시고, 스마트 스토어 2번 정도 사용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럼 뭘로 사시나요? 혹시 인터넷 주문할 때 뭘로 하시나요? 이마트 SS지닷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멤버십으로 그게 또 쌓일 수도 있겠네요. 혹시 인터넷 주문할 때 뭘로 주로 많이 이용하십니까?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가 절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기 좋은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개라도 팔아볼 수 있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접근 방법으로는 스마트 스토어가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은 진입 장벽이 가격이라는 높은 장벽이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할 수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 하고 난 다음에 쿠팡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 스토어가 절대적으로 이용자 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개라도 팔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까 만약에 제조업이라고 이제 맨 처음에 등록하게 되면은 누군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이래 되면은 이제 뭐 보증금이 들어가야 되고 계약금이 들어가고 원룸에서 쓰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이 제조라는 것은 제조업 기반 시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공장지대에 있는 그런 사업의 주소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오피스 건물의 하나의 호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집주인과 만나서 부동산과 만나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 조금 난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주제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스마트 스토어 개설이라고 단어 치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비스업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크몽이나 순고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작은 성공이라도 시작하는 게 좋은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런 단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영문학과 아니면 아무나 뜻을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검은색 여자분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틀려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완벽함보다는 불완벽함으로 일단 시작하는 게 더 맞습니다. 다 아시죠? 생각보다 진행이 빨리 돼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하고 마지막에 질문 한 형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으로는 이제 자기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걸 추구하는지 그걸 좀 더 알면은 모든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창업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창업하신 분 중에 왜 창업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정답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되고 싶어서.
말꼬투리 잡는 건 아니지만은 아이디어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그러면 사업자가 되면 뭐가 더 좋을까요? 예. 사업자가 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어떤 걸까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영향을 주고 싶어서 좋은 취지입니다. 혹시 어떤 취지로 사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려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될까요? 월로 번다고 치면 얼마 정도예요? 새우 8천. 좋습니다. 저도 보러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진짜 뭐가 하고 싶은지.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에 이렇게 항상 새겨두고 맨날 보고 있습니다. 100평짜리 사업을 가지는 것이고, 100평짜리 전원주택 가지는 거고, 100억짜리 상품을 가진 거고, 100평짜리 전원가전을 가진 거고, 벤츠를 가진 거고. 조금 좀 뜬구름 잡지만은 그래도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100평짜리 사업, 100평짜리 전원주택.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명확한 이미지로 갖고 있고, 글로 써보고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모티베이션이 되고 항상 이걸로 인해서 내가 못할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갖고 싶고 왜 갖고 싶고 이런 생각하면은 어떻게든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다 찾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고 10분간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서 이제 형용사 하나가 빠졌는데 그저 묵묵히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아까 대통령한테 밀서를 받고 쿠바 장관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임무를 받았을 때 그는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묵묵히 그 일대 우림을 헤쳐나가고 함병을 타고 비바람을 헤쳐나가서 결국엔 임무를 완수했고 결국엔 미국의 승리로 이끌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기사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회자되고 가르시아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꽤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마음가짐으로 항상 사업에 임하고 있고 목표가 정확하면은 못 찾을 방법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화 시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될 거고 지치지 않는 열매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3시부터는 좀 질의응답 쪽으로 많이 해서 이제 궁금하실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토론하는 형식으로 할 거니까 강의 듣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적어놨다가 마지막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